더 토론자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보는 사회복지를 위해 분투하는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결혼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 신혼부부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을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S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그 소득 분위기가 매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인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정부에서 이미 힘써주고 계시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 되어보니 비정규직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다음 정규직으로 이직을 도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들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형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에게 수용해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얼마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돌봄 정책이 그런 부부가 노동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의 수 자체를 늘려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가 가족이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좀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사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 때문에도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교육과 조기 교육의 열기보다는 좀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라야 본인이 커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특히 여성은 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남성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정지홍 두레반 사람들 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11년 차 경북 영천 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이자 두레반 사람들의 반장 정지홍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7년을 살다가 기농 온 지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지점과 또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대도시로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셨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지역 고유의 지역성이 약간 트렌드에 묻히고 더 나아가 시골 마을부터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이지만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청년들이 친구들이 서로 옆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레반 사람들은 1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시작해 가입 절차나 형식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축제, 노포기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도의 기회가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기획 이외에도 여러 자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이야기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소통에서 청년들은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50대 이상 어르신들,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10대부터 청소년부터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도시재생 건축 제안에서 한 초등학생이 제안을 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내려갈 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너무 좋겠다. 이런 좀 아동 친화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는 아이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그냥 뭔가 검토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안 되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부분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행정의 입장과 뭐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 같이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가 진짜 우리 동네구나. 우리가 좀 더 바꿀 수 있으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한 교류가 지역 사회 전체 문제 해결 역량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힘이 될 거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 제대로 닿지 않는 지역의 청년을 위해서 청년 정책 학교와 같이 직접 청년 정책을 좀 발굴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지옥님 얘기해 주신 거랑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청년분이 지역 도시재생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결국 탈락됐고 왜 떨어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청년들은 2, 3년 지속하실 수 없지 않으세요? 3년 뒤에는 뭐 지역 옮겨야 되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자, 그럼 세 분의 발제를 이제까지 들어보았고 청년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자유주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제자분들 중심의 주제로 주거, 결혼이나 저출생, 지역 공동체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쪽에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 안녕하십니까.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제가 자발적으로 낳은 세 자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축복과 박수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새쌍둥이 아이들인데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벅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끝나고도 이제 어린이집에 하원을 또 가야 되고 그나마 저는 좋은 나름의 이제 직장과 와이프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저희 둘만의 이제 힘으로도 육아를 이제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나 낳을 그런 예비 부모님들 이제 현재 복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를 낳는 게 오히려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출생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과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끼케야 뭐 공공 주차장 지원, 그다음에 전기, 수도세, 가스비 지원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15% 뭐 20% 한다길래 그 정도면 되게 부담이 덜 되겠다 싶지만 한도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스비는 15,000원. 되게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좀 버거운 이런 실정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큰 거버넌스 측면에서 굵직굵직한 업무를 하시지만 또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실 때 뭐 계곡 이런 사업들 보면은 되게 실생활에 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출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나라 기관에서 좀 더 실감적으로 획기적으로 파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이런 예비 부부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너무 많고 편차도 크고 그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육아 지원 정책도 온갖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베네쩌고리 값부터 뭐 출산한 자체로 지급하는 일시금, 뭐 예를 들어 아동수당 포함해서 또는 사실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뭐 물건 사서 주는 거면 물건도 사야 되고 그 물건 구매 과정에 부조리도 발생하고 나 이 물건보다는 차라리 현금 주면 더 좋은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이 사람들이 현금 지원한다고 하면 저를 자꾸 포퓰리스트 취급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서 주면 안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기묘한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의 여지를 뺐냐. 차라리 그 예산으로 현금으로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본인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막 온갖 명목의 복잡한 지원을 물론 이게 유용성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쓰면 그만큼 재정이 절약되기도 하고 사실은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건 현금이니까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최근에도 이런저런 복지 파편화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접했었는데 결국 육아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뭐 속물적인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돈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꼭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말씀 주셨던 이제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지역